네, 안녕하세요. 농막 스토리입니다. 이제 부추를 심으려고요. 그 전에 저 아래 밭에다 부추를 한 번 심어놓고 몇 년 동안 먹은 기억이 있는데, 한 번 심어놓고 그냥 그 한 해살이로다가 이렇게 심는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자라니까 내비두고 거름만 줘서 키우면 다년생으로 몇 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비를 20호를 다 뿌렸습니다. 딱 알맞게 다 뽑았네요. 이제 비료하고 붕사하고 프라단을 뿌리겠습니다. 시골에서 그 전에 시골에서 할 때 보니까 배 먹어도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10여 년간을 그렇게 한 날도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농협에서 이걸 2,500원인가 얼마를 주고 샀습니다. 농협 그린벨트 부추예요. 그래서 한번 그 특징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잎이 넓고 두꺼우며 향기가 참 좋습니다. 분월이 왕성하고, 분월이라는 거는 이 뿌리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뿌리 심었는데 10뿌리로 늘어나더라, 이런 걸 분월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저온 및 고온 하에서도 향력이 왕성하며 내병성이 강하여 수량이 안정적으로 많습니다. 병충해가 적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휴면이 짧아 준연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배 작성은 노지나 하우스에서 할 수 있고요. 유의사항을 보면 산성 토양 및 배수 불량 토양에서는 잎끝이 마르거나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재배에 주의 바랍니다. 두 번째, 파종 또는 정식 전에 밑거름 위주로 희비하고 재배 중에 비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기에 추비하십시오. 양분이 모자르지 않게 추비를 주라는 얘기네요. 적기 관소로 잎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상품성을 좋게 하고, 수확은 연중 4번 내지 5배 하며 그 이상 자주 하면 잎이 가늘어지고 생육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번 내지 5번을 수확을 해라는 얘기네요. 노지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가지고 9월달에 11월달에 이때 정식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전파종을 하려고 이렇게 홈을 파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씨앗을 한 7, 8알 정도 이렇게 놓고 있다가 나중에 자라면 그대로 떠서 딴 데도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월 말에 심어가지고 6월 초에서 6월 말 정식을 한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멍게 수확을 하게끔 돼 있네요. 병충해는 없는 거고 1년 보증이 된 거네요. 원산지가 국내이고요. 생산지가 이태리예요.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거예요. 육종 원산지가 국내라면서 회사 이름이 이태리라는 사람인가 보네. 예, 뭐 초보 농수꾼이 농사 짓는 거니까 이게 달인이 농사 짓는 것 마냥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다른 분들이 유튜브 올린 것도 좀 공부하면서 심는 거니까 생판 모르는 것은 아니고 생뚱맞게 농사 짓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텃밭 농사 지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 7, 8알을 정도 먼저 이 씨를 뿌리고 덮고서 물을 주려고 그랬더니, 물 줄 때 얘가 뜰 수도 있어요. 흘러나갈 수도 있어서 먼저 물부터 주고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흠뻑 주고서 그 다음에 씨앗을 넣고 덮어야지만 씨앗이 물 줄 때 아까처럼 손실되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비닐을 씌우면 이 두둑이 있으니까 이만큼 자랄 때까지는, 얘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보온성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골에다 심었습니다. 이 두둑에다 심은 게 아니라 골에다 심어가지고 6월달에 이쪽 옆에 밭으로다가 정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씨앗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네. 이게 부추씨입니다. 시골에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저는 이 모종을 사가지고서 했지만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 얘가 씨앗을 열었을 때 그걸 수확했다가 다음 연도에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다 그렇죠. 콩도 마찬가지고요. 시골에서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옥수수는 작년에 수확한 거 아주 튼실한 놈으로다가 3개를 그 빨래 건조대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건조시켜서 매달려 있거든요. 지금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심을 때는 그렇게 해서 심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네, 이걸 덮을 때는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깨면서 이렇게 어깨면서 덮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할 게 아니라 옆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이가 이렇게 비닐이 치워져야 되니까 그 위가 무너지면 높이가 낮아지니까요. 항상 그 씨앗은 원래의 두께의 3배 내지 4배 정도, 1,500 정도 두께로다가 덮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덮으면 씨앗이 늦게 나올 수 있고, 늦게 나오다가 썩을 수도 있으니까 발아대는 거를 발아대게 하기 위해서는 씨앗 두께의 1,500 정도로다가 덮어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흙 덩어리가 있는 걸 보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어깨 가면서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덮어주면 들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들 키우는 거 마냥.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지만 그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고맙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돈 버는 건데 뭘 고맙게 생각하느냐 그러지만 그분들이 농사 안 지면은 외국에서 들여와 갖고 비싸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네들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정성스레 가꾼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고맙죠. 뭐 나중에는 이게 뭐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돈 주고 시골 저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먹지 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기후에 뭐 어떤 문제로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푸대접하면 안 되겠죠. 푸대접하는 분들도 없겠죠. 누가 농사 짓는다고 푸대접 하겠습니까? 이렇게 벌써 싹이 이렇게 콩나물 같이 나온 것들이 다 풀싹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됐습니다. 비닐 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한 일 있잖아. 네, 이렇게 해서 부추를 심었습니다. 이제 싹이 나면 그때 가서 여기 있는 그 비닐을 걷어내고 6월달쯤 되면 정식으로 이쪽으로 옮겨 심어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배 방법인데요. 4월부터 12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수확 시기는 4월 6 봄배기. 이건 이제 4월 6월 봄배기 된 거는 뭐냐면은 작년에 심었던 거 그대로 둔 거예요. 싹 틔우기 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 8월 여름에 배기, 9, 10월 가을에 배기 보통 4번 내지 5번 수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맨 뒤에다가 이걸 첨부시켜 놓겠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찾은 거냐면 그 농업진흥청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사로 사이트에 가면은 부추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써놓은 거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건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맨 뒤에다가 첨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배 기술을 보면 육묘 키우는 방법이죠. 파종은 봄뿌림과 가을뿌림이 있지만 보통 봄뿌림을 많이 합니다. 봄뿌림은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으로 발화 후에는 생육이 비교적 좋은 편이나 가뭄이 들게 되면 발화가 균일하지 않게 되므로 관수에 신경을 써야 된다. 물을 자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종 방법은 너비가 45일항, 그러니까 1항과 두둑 사이가 여기가 45 이상, 1항 여기가 45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심을 때 이랑에다 여기다 심는다면 요게 저는 여기 고래다 심었습니다. 위에다 안 심고. 왜냐하면 커가면서 얘를 갖다 이렇게 북주기를 약간 해주려면 여기 심는 것보단 여기 심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은 10cm 간격으로다가 파종하고요. 그 다음 90cm 이랑 20cm 간격으로 5줄 전파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줄로다가 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구덩이에는 7개 내지 10개의 부추씨를 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파종량이 많아지면 잎너비가 가늘어지고 그렇겠죠. 엽 무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타민C 함량도 감소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식거리는 10에서 15cm, 깊이는 10 내지 12cm로다가 이거는 정식을 하는 거죠. 뿌리를 다 틔우고 나서 씨앗을 다 틔우고 나서 18줄을 한 포기로 정식하여 일항을 만들어 정식할 때 일항 넓이는 40 내지 50, 파종 깊이는 3cm로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인데요. 병충해 방제는 비교적 작은 식물이에요. 병충해를 소독을 많이 안 해야죠. 과일과 같이. 그러나 대표적인 병으로는 잿빛 곰팡이병이 잎에 발생하여 하는데 그 시기는 4월부터 월, 6월에서 8월 장마에 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소독을 해야 되겠죠. 저도 뭐 이거 소독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종묘성에 가서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은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 다음 육묘기관 중 병충해 방제 및 예방은 파종 일항을 만들 때 토양을 소독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토양을 소독해 놓고서 그래서 이제 땅사나 후라단, 지금 후라단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곰팽이 같은 거를 갖다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충제를 뿌리고 방제를 해놓은 다음에 파종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수확할 때 수확을 보면 너무 깊이 자르면 다음에 생기는 잎이 가늘게 되며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올라오게끔 만드는 건데 너무 깊이 자르면 잎이 가늘어진다는 거죠. 또 물기가 많을 때 수확하면 부추가 많이 상한다. 그래서 맑은 날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갖다 놨습니다. 부추의 특성 및 재배 환경을 보면 저온성 작물로 생육적 18 내지 20cm며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내한성이 강하여 이렇게 차가운 데서 잘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부추는 재배가 쉬워 적당한 온도와 광도에 일조량이 많아지면 탄수화물이 축적과 향기 성분이 함량이 높아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추는 닭 한 마리 할 때 부추 전할 때 또 지금은 얘기하기 지금 그렇지만 보신탕 집에서 이렇게 보신탕 국물에 데쳐 가지고 찍어 먹으면 참 또 맛있죠. 역시 닭곰탕 닭백숙 할 적에도 그 국물에다 부추를 갖다가 데쳐 놓고서 이렇게 썰어 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간장 찍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칼국수 집에서는 이걸 갈아서 녹즙을 내 가지고 파랗게 칼국수를 반죽을 할 때 넣어 가지고 영양가를 더 증가시키는 요리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추는 수분이 매우 민감하여 토양 수분이 많아야 생장물하고 잎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거든지 물은 많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육 온도, 여기 1번에 보면 생육 적온이라는 게 있는데 식물이 가장 완성하게 생성하는 온도고요. 장일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2번에 장일 식물은 한계 일정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도 긴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로 시금치, 무, 양파, 김치, 당근, 배추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잘 자라는 식물, 장일 식물. 햇빛을 덜 받아도 잘 자라는 식물, 단일 식물. 그 중간에 있는 걸 중일 식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기술 시간에 아마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설명이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추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텃밭 농사 지을 때 작은 지식이지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